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케빈 켈리라고 와이어드라는 기술 관련 잡지의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본인의 68번째 생일 때 쓴 68가지의 인생 조언이라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봤었던 이 글을 우연히 정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삶에 대한 통찰이 느껴지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와 영상으로 공유 드릴까 합니다. 68가지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9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면 IQ가 25 정도 올라간다.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IQ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요. 자존감도 IQ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존감의 하락으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IQ가 같이 뚝 떨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열정과 자존감은 IQ와도 관계 있고 업무 능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2. 일을 할 땐 항상 데드라인을 둬라. 데드라인은 완벽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시도하지 못하게끔 한다.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시도를 하게 되는데, 다른 방식의 시도는 대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데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은 많이 듣는데요. 대부분 집중력 향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이분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은 일상적이지 않은 어프로치를 요구하게 되고, 다른 어프로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하 경영 이론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하 2.0 제트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면 그냥 예전 기술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런데 마하 7.0 제트기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제조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지금은 자꾸 하신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 멍청해 보일까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인데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할 뿐이다. 간혹가다 맥락을 잘못 짚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는데요. 질문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확률적으로 똥포를 차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나의 적극적인 자세나 존재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능력이다. 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아무나 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 생각해보면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게 될까 싶죠? 회사에 있다 보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상위 직급자로서의 리더십도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5.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건 항상 효과 만점이다. 저는 회사 업무로 외부 사람을 만나면 법인카드를 쓰는데요. 법인카드라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아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밥값이나 커피값은 가급적 제가 내려고 합니다.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밥값 내는 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값을 자주 내야 나중에 비싼 술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당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 마음 상해하지 마라.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직급이 낮을 땐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직급이 올라가거나 사업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이나 요청,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조상 그 부탁의 대부분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부탁을 거절당하면 수치심, 모멸감이 밀려오면서 엄청난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세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도 그랬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게 될 때 거절당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날 믿어라.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번역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rust me,
There is no them.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다가 갑자기 저자의 깊은 통찰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밀려와 콧등이 시큰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제 생각에 그들이란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생각을 하는 주변 사람들 전체, 그 중에서도 나의 생각에 반대하고 다른 근거를 대는 주변 사람들 전체를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들은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그 실체 없는 대상 전체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68살이 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생각을 방해하는 실체 없는 그들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근거를 댈 때 사용했던 그들이라는 것은 막상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라는 것이죠. 8. 증오는 막상 증오의 대상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증오하는 본인에게만 독이 될 뿐이다. 그게 독이려니 하고 그냥 풀어줘라. 제가 증오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위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증오가 상대방에게는 영향을 못 주고 나한테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9. 이따금씩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건성으로 하고 있었던 거다. 이 조언에서도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기술 관련 전문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68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는 조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길에 좌절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좌절을 느낄 만큼 치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총 68가지 중에서 9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의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68 Bits of Unsolicited Advice 라고 치시면 됩니다. 번역되는 버전도 돌아다니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